전투병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사에서 조절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계속 돌리다가 잡상인 취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면 내 특성에 맞게 업무 시간을 조율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 모든 힘듦에 대한 보상을 얻는 날이 무조건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영업직 신입사원에 입사하여 이제 막 1년차가 된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가 제 첫 회사인데요. 기술영업직에 대해서 왜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 어떤 능력을 갖추면 좋을지,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 한번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술영업직이란 제가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리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직접 제반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많이 팔아서 많은 이윤을 가져오는 직무라고 합니다. 군대로 따지자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투병과라고 하네요. 또한 매출액과 실적 등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직무라고 하네요. 전부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이걸 제 관점에서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을 선택하게 된 상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기술 영업직이 어떤 직무인지도 모르고 영업이라는 직무 자체도 좋아하진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들어간 직무였고요. 그래서 저랑은 절대로 안 맞을 것이라고 고민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지금 기술 영업을 1년 동안 하면서 거짓말 같지만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너무 느끼고 있고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저희 학과 특성상 동기들 대부분은 반도체 장비사 아니면 한전 이쪽으로 많은 진로를 택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성격상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하거나 설계를 하는 컴퓨터를 들어보고 앉아있는 그런 직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도체 쪽이 특성상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학과도 저랑 사실 맞지 않았어요. 저는 문과 성향이기도 했고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마케팅이나 홍보 직군들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전 취업을 준비했는데 한전이 적자로 이제 인원을 안 뽑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일이 안 풀린다는 생각에 좌절하여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가 보자 하고 학교 취업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술 영업직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직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후 저는 지금 직무에 적응하고 심지어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영업직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 장점을 느꼈는데 첫 번째는 내 특성에 맞게 업무 시간을 조율할 수 있어요. 아침형 인간이라 항상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만약 출근이 9시라면 아침 시간 3시간이 비죠. 저는 이게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술 영업 직무를 하면서 융통성 있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어나면 7시에 집을 나와서 8시 반쯤에 업체 근처 카페에 도착을 합니다. 카페에서 미팅을 준비하고 10시쯤 첫 번째 미팅을 가집니다. 이렇게 아침에 1개에서 2개의 미팅을 진행하고 점심시간 이후 오후에 미팅을 또 1-2개 정도 해요. 그러고 이제 널널한 시간에 또 좋은 카페에 가서 내부 업무를 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여러 사람을 만나 교류를 하면 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또 반도체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쪽 주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그래서 주식하기도 좋습니다. 고객사 미팅을 가면 100이면 100 모두 잘 반겨주시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큰 장점이긴 한데 맛집을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저는 주로 수원이나 화성, 평택 이쪽으로 자주 가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맛집들을 많이 가고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럼 기술 영업직은 어떤 일을 할까요? 궁극적으로 기술 영업은 회사 제품을 파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가 가는 고객사에 이 제품을 팔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 일단 그 장비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옷걸이를 제작하는 사장님이에요. 어느 날 옷 사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옷을 아무데나 방치해놓고 자기도 정리를 잘하고 싶다고 갑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얘한테 옷걸이 팔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영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알맞게 추천해야 돼요. 지금 친구가 옷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기는 바지가 많아서 바지 주름이 잘 안 잡히고 걸 수 있는 옷걸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런 옷걸이를 준비해야겠죠.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필요한 사용하는 가스, 유량 이런 거를 고객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는 제품을 우리 기술 영업직들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필요한 제품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가격이 됩니다. 또 친구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제 친구가 알맞은 바지 거리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아무래도 좋고 친구는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기업들도 이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술 영업직들은 미팅을 하면서 고객사들과 가격에 대한 부분도 많은 협상을 합니다. 기술이 좋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이해가 되고 기술이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쓰겠죠. 자, 네 번째로 이제 가격까지 맞춰줬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줘야겠죠. 친구에게 앞으로 내가 이 가격에 옷걸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바지를 사고 저한테 옷걸이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어요. 이게 발주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2달 걸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술 영업직은 납기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고객사와 이런 부분도 소통을 하면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발주를 넣은 상태에서 납기가 짧다면 회사는 좋겠죠. 그러니까 바지를 샀는데 바로 옷걸이가 오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리 수량을 파악해야 돼요. 이것도 기술 영업직의 능력 중 하나예요. 이 친구가 여름에 바지를 많이 산다고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옷걸이를 한 10개 정도를 확보를 해놓으면 친구가 발주를 낼 때마다 바로바로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기술 영업직은 시황을 잘 알아야 되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고객사와 미팅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복잡하고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데 간단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술 영업직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친화력, 인성, 인간관계. 이건 어떤 회사든 같겠지만 특히나 기술 영업직도 영업직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고객사 그리고 회사 선배들과의 관계도 무척 중요합니다. 미팅을 할 때도 웃고 있으면 아무래도 더 좋은 미팅이 될 수도 있고 관계와 인맥을 쌓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팅할 때 이런 웃는 인상과 좋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일도 훨씬 쉽게 풀리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능력이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인데 이건 제가 반도체를 예를 들어보면 전공 지식보다는 초 지식만 알면 영업을 하다가 알게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이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거는 세상 모든 직무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수록 더 빨리 일도 적응이 되고 회사에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기술 영업직을 추천하는 유형입니다. 기술 영업직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일을 만들고 싶어 하죠. 이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월요일은 사무실을 출근해서 팀 회의를 참석하고 그리고 그 주에 미팅 일정을 잡습니다. 화요일은 화성에 가서 미팅을 한 후에 돈가스 맛집에 간 후 예쁜 카페에 가서 내부 업무하고 수요일은 평택으로 출근을 해서 그 미팅을 하고 거기 마치는 짬뽕집을 갑니다. 목요일은 기차 타고 대전 출장 가서 성심당에서 빵 먹고 미팅 가서 반도체 시황에 대해 듣고 금요일은 재택근무하면서 다음 주 일정도 잡고 이번 주 일정 정리도 합니다. 이런 업무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엑셀 파일만 보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한테는 메리트고요. 물론 그런 업무를 많이 하는 주간도 있긴 합니다. 내부 업무도 많을 때도 있고요. 좋은 점만 보이는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세우고 회사에서 지켜야 하는 규율이나 KPI 이런 것들 준수해야 이렇게 융통성 있게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할 의지가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일을 나서서 찾으면서 한다 보니까 제가 의지가 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일을 정말 즐기고 있어서 쉬는 날도 가끔 찾아봅니다. 이 업체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자기 실적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점만 얘기를 했는데 단점도 많이 존재합니다. 일정이 잘 잡히지 않거나 고객사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계속 돌리다가 잡상인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존감 높은 사람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되면 좌절하게 돼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한 번씩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팀장님께 면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두 이겨내고 점점 연차가 쌓이다 보면 인맥도 쌓이고 나중에는 이 모든 힘듦에 대한 보상을 얻는 날이 무조건 올 겁니다. 네, 이상으로 기술 영업직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